보시면 직가위생사의 상시수행이나 간호조무사의 상시수행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치석 쪽이나 이런 쪽은 위생 쪽은 위생사가 많고요. 간호조무사 쪽은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고요. 보십시오. 거의 중복이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불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뭐 해결을 해야 된다. 저한테 뭐 문제가 있으면 유권해석이나 하고 이건 아니라 생각이에요. 다음. 그래서 직가전문사 소위 일명 그 직가전담 간호조무사. 아까 직가 전문 간호조무사라고 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실 간호조무사가 전문이라고 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전담 간호사무사 말을 해도 전문이라는 것은 그건 좀 자기 고유 업무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전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가 전담 간호조무사라는 말의 표현이 맞다. 그래서 직가 전담 간호조무사 종교로 하고 약칭 직가 전문사라고 말을 표현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가위생사는 반대가 62%, 간호조무사는 찬성이 69%, 직가수 찬성이 8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사가 반대하는 좀 많죠. 뭐 확실히 많은 건 맞는데 그래도 도입돼 안 되는 뭐 입장이 많은 겁니다. 이번에 18년도 나온 자료입니다. 다음요. 제가 이제 저희를 좀 정책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주는 분이 계신데 간호조무사 자격증 같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종별로 약칭 치과조무사에서 의료부채 80회 해가지고 이렇게 자격까지도 줄 수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치과의 종별 치과전담 간호조무사는 요 인상을 좀 넣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매번 우리한테 이종기 사연을 많이 왔을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 뭐 가능한 일입니까? 위생사가 가능한 일이에요?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권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직결상 진료보조 업무 두고 지혜과 간부의 대리 보조되고 뭐 이런 이야기 2018년 꼴찌를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다음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새로운 직종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치과 간호조무사인데 이거는 간호조무사가 아니고 아예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게 의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부 시행령을 고치면 개정을 하면 종별 아까 방금 얘기한 종별 모양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을 이 간무에서 했던 겁니다. 간호조무사하고 각 규칙에 관한 요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물어보니까 검토의 완투가 나오죠. 맨 밑 중간에 보면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으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밑에 보면은 뭐 법칙의 균형성이나 기존 간호조무사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들어가지고 이것은 새로운 직업을 창설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나오는 이유는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내지는 좀 일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복지부에서 이거 진행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요. 예, 다음. 그래서 이런 2018년도에 하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17월 1일 날 보건복지부를 재생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일단 치과 진료전문사라고 했지만 이것은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라고 할 수 있겠죠. 불소도 보치약 본뜨기 임시충전, 네 번째 부착물 표정 호선의 제거, 기타 기구의 소독이나 위생 이런 쪽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은 요 정도만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부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 들고 왔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복지부에서요. 다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 제정령 이 규칙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위임돼 있고요. 예, 다 구체적 업무의 범위와 한계 위임돼 있고, 그 다음에 자격, 평가, 보수 교육 뭐 쭉 보십시오. 이건 전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 안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일종으로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할 때에 11조 2항을 밑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별표를 보십시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별표 제6호의 치과위생사 업무에도
직각 간호 업무에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요. 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간호조무사 훈련 받는 것 하고요. 쭉 이렇게 다 이게 나오는데 동의하는 거 있고요. 다음요. 지가 아까 뭐 우리가 했으니까 요것도 보면은 이제 국시 원서해 가지고 서식이 다 개정 바꾸는 거 나와 있고요. 다음요.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이 부분.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과위생사도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모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주 업무는 구강위생과 구강보건교육입니다. 우리가 8개, 9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진료 보조 업무를 그 정도 선에서 한계를 지어 놓은 것이지 그 자기들의 그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고유 업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치과 위생 스케일링이 원한다는 말인데 다 치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 치과위생사가 만약에 이 치과조무사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런 업무를 받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위생사 쪽에서 반대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업무를 영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치과위생사 업무 확대 범위는 확대는 없습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사는 치과조무사나 간호조무사나 치과 위생사를 다 지도할 수 있거든요. 지도하에 치과조무사의 치과간호보조 및 치과진료보조 업무를 지원하도록 가능하다. 라는 것은 의기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늘어날 수가 없어요. 확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과간호 업무하고 치과진료보조 업무, 아까 수술 보조라든지 주사행위 이런 것은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묻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과조무사는요, 진료보조행위가 치과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 치과위생사의 진료지원 업무와 긴밀히 연계 또는 중첩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진료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치과조무사의 업무 보조 업무를 좀 주고요. 그 외 모든 것은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원하는 것,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를 지원하는 행태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조무사는 배웠으니까, 임상을 배웠으니까 업무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운 게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줄 수 있는 돈은 한 4-5가지 정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요. 그래서 치과조무사 도입 기대되면 간호조무사도 합법적으로 치과위생 업무를 지원하면서 치과 진료 보조를 할 수가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좀 치과 유입되기 좋다. 공급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치과위생사는요, 그동안 합법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간호나 수술 보조 업무 지원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구강위생의 구강보건교육에 주 업무에 자기들이 좀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치과 진료 지원의 주도적인 역할은 어차피 위생사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죠. 다음요. 예, 그래서 치과사는요, 양성 단계 실습부터 치과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단기 교육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치과 진료 보조 하자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도 치과에 실습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치과 진료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 아무래도 저도 뒷골 땡기는 일이 많습니다. 석신하다가 다른 거 보고 있고 하면 내 혼자 할 때가 많거든요. 같이 막 밀착해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치과의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서로 이제 상생하잖아요. 보조 인력끼리, 지원 인력끼리 같이 함께 유기적인 협조가 일어나니까 업무도 좋고요. 합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요. 보건복지부 요건에서 뭐 필요합니까? 자꾸 맹문화 그 필요가 없어요.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합법 진료가 되고요. 치과의원 진료 보조 우리는 근무들이 개소가 되면서 한 대략 해보니까 33,000명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니까 좋고 병력 단절 여성인 경우에도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입니다. 다음요. Q&A입니다. 치과조무사 양성과정부 별도로 하는가? 이게 간호학원에서 치과조무사,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과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과정, 치과전담 간호조무사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양성, 재방 모든 것은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학원에서 하는 거고요.
강의 연자는 취업에서 하는 거고요. 혹시 이럴 때에 강의 연자로서 위생 쪽의 부분은 위생사 쪽에서 한 명 정도 와서 강의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직가용무사 수강생 모집은 가능한가? 사실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직가현대위원회에 있는 자격증명직은 저희도 한 두세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직가 선생님이 원장이 보내가지고 수강하면 받을 수 있게. 그러면 마음대로 이게 보조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음요. 치과위생사, 치과정보사의 관계는 사실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치과정보사는 의료법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다르기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간호전무사, 간호사, 간호전무사가 상하관계가 되는데 위생사하고 치과정보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다만 진로의 특성상 치과위생사 주도로 절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상하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다음 간호조무사, 치과조무사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아까 이야기했던 간호조무사는 배운 게 없어. 치과 임상에. 그런데 치과조무사는 임상을 배웠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다음요. 그럼 간호조무사가 치과조무사 자격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호조무사인데 1년 이상 치과에 근무하면서 치과조무사 국시에 응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 지난번에 했던 그런 건 다 빼고 치과 분야 하지 못했던 거 임상문만 공부해서 자기 인증받으면 치과조무사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자. 일반인 단기 교육 치과 진료 보전 가능한가? 일반인을 이상교육 교육이 수업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고 대원들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만이 갑니다. 수업시험도 치과 진료 행위거든요. 보전 행위인데 할 수 없는 겁니다. 단기 교육을 통해 치과에 특화된 직종을 도입하는 것에는 어렵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라는 진로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직종을 도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음요. 미국의 DA 제도에 도입 가능한가? 일부 주에서는 단기 교육으로 하는데요. 미국은 사실은 보조 인력 업무를 연방 의료법에 담지 않고 학주별로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들 맞게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의료법에 모든 보조 인력, 간호조무사까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도 한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간호조무사 및 유사 의료업자에 관한 지원규칙이 있는 그것마저도 담아가지고 의료법의 보조 인력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법을 고쳐서 하겠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예. 시행령 고쳐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그래도 우리 현실에 근접하고 서로 업무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면서 또 서로 상호 지원 형태로 하면 의사사가 손해볼 것 없고 치과정무사도 손해볼 것 없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관점으로 진행해 왔고요. 이것이 그냥 우리 의견이 아니라 간무협하고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부에다 이 안을 다시 전달하면 그분들이 따라서 복지부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 하면 그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서 집요하게 달라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이룰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다 끝났. 네, 조금 그래도 하시면 그동안 일하시는. 아, 예. 나가세요. 네, 하나씩만. 네. 얘기를 좀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장영준 후보 캠프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방금 이성근 이사님께서 저희 캠프의 핵심 공약과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저는 치과 종사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보조 인력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정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었고요. 그 시도들이 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고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3년 가까이 회무를 한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는데요. 그동안에 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치과위생사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치위생학과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거 위주로 했었는데, 그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거의 81여 5,250명 정도 입학 정원이 있는데, 입학 정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떨어져서 매년 배출되는 인원수는 거의 한 4,300명 가량 돼가지고 거의 입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입학 정원이 증원됐었는데, 그게 수도권,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게 증원이 됐던 게 아니었고, 지방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시험에 치과 관련된 항목을 문항수를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해서 지금 현재 100문제인 문항수가 곧 200문제 그렇게 늘게 되면, 저희가 요구했던 거는 전체 지금 필대 현장에 나와 있는 간호조무사 숫자 중에 10% 정도가 저희 치과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항수에서 10% 정도는 저희 치과 쪽으로 배분을 해달라고 저희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이 치과 이직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그 병원의 복지 조건 이런 거를 딱 떠나서 치과 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거는 각 그 직역 단체 간의 첨예한 그 이견 대립으로 인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에게 모든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오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중에 정말 뭐 저희도 개선고 과정도 있었고 취업도 그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도 구강정책과로 바뀌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이게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졌고요. 근데 왜 이렇게 가시적 효과가 결과물이 안 나왔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3년간의 임기 중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근시안적인 해결 방법만 추구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의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벌써 몇 번의 집행부를 거쳐와서 이 치과 종사 인력의 부인난 해결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를 나누고요. 또 그리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확히 구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거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자료 배포한 것 보시면 이제 치과종사일력 특별위원회를 언젠가 그때가 8월달인가 지난 2019년 8월달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뭔가 우리가 안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2019년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안을 지금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업무회부하고 정기과가 아까 정기과에 제출했잖아요. 그 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업무회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뭐 카톡이나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아마 전달이 되고, 그래서 뭐 오픈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저도 뭐 아시는 분들한테 좀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오리지널리티는 여기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거는 좀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치과위생사 부분은 사실 이 문제, 진료 보조의 문제는 치과위생사하고는 첫 번째는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문제인데, 간호조무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간호조무사를 만들 때에 이게 사실은 가능한가? 저희는 첫 번째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를 다시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의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법률 자문을 위에 보면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뭔 위임돼 있는 상황에서는 시행령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됐는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생사협회에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위생사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진료 보조를 여기도 이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도 의사 진료 보조는 없습니다. 그 진료 보조 자체를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넣어달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죠.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왜냐면 간호사 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건 따로 있다 보니까 넣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하고 싶은, 설득하고 싶은 것은 방문 치과 간호 업무나 치과 진료 보조 업무를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같이 할 수 있다. 업무를 확대시키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위생사를 설득하면 그건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이 없는데. 그럼 계속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하는 서로 행태를 하려고 하니까 간호조무사이고는 지원이 할 수 있는 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조무사는 치과 임상을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 지원 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호조무사 제도가 되면 같이 지원하는 행태로 이 부분도 서로 지원하고 위생 업무도 간호조무사, 치과조무사가 지원하는 행태로 하면 뭐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적이 이 간호조무사의 일종으로 종별로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위생사가 협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도 간호조무사 협회에서는 위생사 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 좋다, 치과조무사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를 넣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간호 업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수술 보조, 그죠? 치과 쪽으로 보니까 바이탈 사인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수술 보조하는 거, 그 다음에 유산인이 이런 부분들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커리큘럼상 간호 학과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은 이거 하려고 하면 간호사 자격을 닦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줄 수는 없지만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행태로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질문에 1번 후보랑 좀 겹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최신보나 다른 신문들 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오거든요. 1월 31일 날 박영선 후보가 인천에 가서 정책 발표를 했을 때 뉴스를 보시면 그때는 분명하게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썼고 치과대학 내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치과 조무사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정책 발표를 하면서 완전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그 그림이나 표를 똑같이 써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 2주 전에, 그러니까 1월 말까지는 의료법을 개정한 치과조무사 새로운 직역을 만들고 치과대학 내에 교육기관을 두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마 최근에 이렇게 아마 이걸 입수하고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그건 이제 치과 동사를 취업 특기에서 저는 10월달에 이제 나왔다는 현재대로. 그다음에 치과 전담 간호조무사, 치과 조무사도 같이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양수 겸장을 다 하니까 인력 수급에 더 좋다는 거예요. 원활하게 상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 다 불법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간 있어요. 예. 교육 훈련 과정이 지금 한 10% 정도 이제 치과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예. 이분들은 특별한 교육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아까 위생사나 조무사 간의 업무 수업 저는요 간호사 업무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저희 캠프가 이제 그 보험 2천을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보조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안이 없는 것처럼 좀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보험 2천도 중요하고 또한 보조 인력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저희의 어떤 진솔한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드렸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이 안 된 이유를 저희는 찾았고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몇 년을 보조 인력을 얘기하면서 또 지금 보조 인력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뭐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선수와 감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선수와 감독을 바꿔주시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부리는 육대장에서 6대장? 네. 네. 6대장이라고